여러분 안녕, 성호입니다. 오늘은 그 남의 연애 때 썼던 제품들을 좀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좀 해보려고 카메라를 좀 켰습니다. 당근 패드 진짜 도톰해가지고 찢어서 팩처럼 붙여놓기도 너무 좋고, 뭔가 에센스도 도톰하게 들어가 있어서 잘 쓰고 있어요. 그리고 입술에 제가 최근에 포진이 났었는데 아시클로버 연고를 추천해주는 DM이 왔었어요. 근데 그거를 쓰니까 진짜 한 3, 4일 지나니까 거의 다 나왔어요. 추천해주신 제 인스타 팔로워 분한테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진짜 금방 났더라고요. 그 약국에서 추천해준 거 쓴 것보다도 더 빨리 났더라고요. 에센스인데 비플레인 시카폴 앰플을 씁니다. 저는 유분감 있는 제품은 좀 안 좋아하고 수분감 위주로 좀 스킨케어를 하는 편이에요. 이 유분감이 많으면 확실히 모공이 좀 막혀서 트러블이 나기도 하고, 메이크업을 했을 때 확실히 다크닝이 좀 빨리 온다 그래야 되나? 그리고 크림은 이 에스트라 거 씁니다. 많은 크림을 썼지만 확실히 에스트라가 촉촉한 것 같아요. 저는 손에 크림을 다 비벼서 좀 누르듯이 바르는 거를 선호해요. 비벼서 바르는 것 자체가 피부가 예민할 때는 손상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. 요즘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 꽂힌 거는 연작. 비싸서 출장 다닐 때만 사실 가지고 다니고 제 얼굴에는 안 썼거든요. 근데 이 본품의 양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출장짐에는 새 제품을 넣고 얼마 안 남은 거는 제 얼굴에 쓰고 메이크업을 했는데, 확실히 진짜 프라이머 바른 것처럼 메이크업 제품을 확 잡아주더라고요. 그래서 지속력도 진짜 오래갔고, 메이크업 했을 때 그 베이스 제품을 확 쫀쫀하게 잡아주는 그 느낌이 좋더라고요. 그리고 수분 라텍스로 코 있는 부분이나 모공이 좀 많은 요철이 있는 데는 한번 쓸어서 그 스킨케어를 좀 걷어내주는 게 확실히 안 끼이고, 그 약간 뭉글뭉글뭉글하게 끼이는 그런 게 좀 없어집니다. 메이크업 전이나 자기 전에는 라네즈 거를 발라서 입술에 각질을 좀 불려놓는 편이에요. 저는 얼굴 부위 중에서 특히나 입술이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. 아토피가 좀 있는 편이어서 입술에 뭐만 하면 아토피가 올라오기도 하고, 조금만 피곤하면 입술에서 표가 제일 먼저 나는 편이어서 입술에서 먼저 이렇게 발라서 립 케어를 먼저 좀 합니다. 파운데이션 무늬가 생각보다 많았어요. 자빈드 서울이랑 피 파운데이션 이렇게 두 가지를 썼는데 섞어서 쓰지는 않고 두 개를 단독으로 썼어요. 먼저 자빈드 서울 파운데이션을 단독으로 얼굴 전체에 발라줬어요. 얘를 스파츌러를 이용해서 먼저 바를게요. 스파츌러는 이 양을 한쪽 면에 좀 길게 해서 쭉 그어주시면 돼요. 최대한 길게 발라주셔서 약간 식빵에 잼 발라 먹듯이 최대한 베이스를 좀 얇게 깔아주시면 돼요. 요렇게 묻혀가지고 쓱 쓱 밀어줘요. 두들기고 외곽은 좀 쓸어서 목톤이랑 맞춰주는 편이에요. 저는 한 두 번 정도만 하면은 약간 판판하게 이렇게 다 맞춰지는 것 같더라고요. 남은 양은 손에 요렇게 덜어내 주시고, 여기서 반대면 있죠, 여기에 묻혔으면 여기에 묻히는 거예요. 돌려가지고 얘를 여기에 묻혀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면은 똑같은 방법으로
얼굴을 도포할 수 있어요. 생각보다 고객님들을 만나거나 하면은 이거를 진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반대쪽 얼굴 어떻게 하냐고. 그래서 이렇게 보통 그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그러면은 얼굴에 결 방향이라고 하죠. 솜털이 다 일어나서 베이스가 좀 예쁘게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결 방향대로 쓱 밀어주시면 됩니다. 코는 이렇게 일자로 내리고 반대쪽에서 모공을 좀 메꾼다고 생각하고 반대편에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. 아마 스파츌러를 처음 쓰시면은 불편하실 텐데 몇 번 써보시면은 아마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. 이것도 대충 한번 깔아줍니다. 그리고 나서 커렉팅하는 이런 브러쉬 있거든요. 올리브영을 또 파는데 이런 걸로 이제 한번 싹 먹여서 코 옆쪽이나 이런 펄을 한 번 더 채워주면서 눈가도 한 번 싹 쓸어줍니다. 이렇게 1차로 커버를 하고, 그때는 겨울이었어가지고 지금 얼굴이 조금 탔는데, 그리고 피에 약간 글로우한 파운데이션이에요. 지금 바른 건 좀 세미 매트한 파운데이션이었고, 이 피 파운데이션을 좀 짜서 얼굴 중앙 부위 위주로 한 번 더 발라줄 건데, 이때는 진짜 소량만 얼굴 중앙에 약간 양감을 주면서 광채를 좀 주려고 바른 거여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 바르셔도 됩니다. 적은 양을 써가지고 얼굴 중앙만 퍼프로 좀 할게요. 그때도 수분 라텍스를 쓰긴 했는데 그때는 좀 바쁠 것 같아서 그 르브아라고 홍대에서 파는, 홍대에 그 브러쉬, 소재 브러쉬 가게가 있어요. 거기에 르브아에서 엄청 큰 네모난 수분 라텍스가 있는데 그거를 가져가서 썼는데 그것도 진짜 좋아요. 다만 좀 너무 커서 말리기가 힘들어요. 제가 방송 나가고 나서 좀 바뀐 루틴이 좀 있어요. 이 방송 출연 후에 사실 제가 생각보다 얼굴 윤곽이 그렇게 약간 또렷한 편이 아니더라고요. 준성이나 뭐 선우형 같은 경우는 엄청 말라서 여기 경계가 엄청 또렷한 편인데 저는 그렇지 않은 편이더라고요. 그래서 스틱 쉐딩을 좀 쓰는데 컬러그램을 이용해서 여기 턱 아래쪽에 너무 진하지 않게 딱 한 줄 이렇게 그어줍니다. 지금은 엄청 진하죠. 근데 이걸로 뼈의 모양을 좀 잡아주는 거예요. 여기를 살짝 쓸어주면서 바깥쪽으로 보내줄 거예요.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주면서 바깥쪽으로 보내줄게요. 이거는 방송이 끝나고 나서 생긴 저의 습관 같은 건데 이렇게 경계를 좀 뼈가 이렇게 있는 거를 인지시켜주는 거죠, 여러 사람들한테. 그러면 진짜 턱선이 엄청 날렵해 보여요. 쓰면은 쉐딩을 합니다. 저는 쿨톤 컬러의 데이지큐에서 나온 걸 씁니다. 보통 신제품이 나오면은 거의 다 사기 때문에 여기 1번, 2번 컬러를 좀 써서 이걸 한쪽 부위에만 먼저 양을 좀 써줍니다. 그리고 2차 쉐딩 할 때 다시 이 브러쉬를, 정샘물 브러쉬를 쓰는데 진한 컬러를 좀 써가지고 여기 귀 뒤쪽에 귀랑 여기 목 있는 데에 다시 쓰는 컬러예요. 요렇게 블러셔를 할 건데 거기 남의 집에서는 블러셔를 한 날도 있고 안 한 날도 있어요. 뭐 일단 첫 번째 날은 블러셔를 안 했던 것 같고, 이제 둘째 날이나 뭐 선우 형과 데이트를 하는 날에는 블러셔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 데이지케에서 나온 4구짜리 쿨톤 이런
그걸 썼었는데 요새는 그걸 잘 안 써요. 왜냐면 걔는 출장 짐에 있거든요. 제가 출장 다닐 때 들고 다니고 요즘에 좀 꽂힌 애가 따로 있거든요. 요새 요거 자주 씁니다. VDL 건데 모브 헤이즈라고 하는 조금 차분한 이런 컬러예요. 이 방송 반응을 좀 보니까 제 블러셔를 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근데 뭐 저도 늘 하진 않고 옷 입는 스타일에 맞춰서 좀 하는 것 같아요. 그때는 좀 더 뭐랄까 뽀용뽀용한 요런 옷 입는 스타일에 맞춰서 좀 했던 것 같아요. 좀 옷을 좀 시크하게 입는 날에는 블러셔 자체를 안 하고 좀 선우 형이랑 데이트하는 이런 라벤더색 옷 입은 날에는 이런 좀 모브 컬러 말고 아예 진짜 쿨한 컬러를 썼었거든요. 완전 요런 보라색이 돌 정도로 요런 애를 조금 해가지고 느낌을 조금 넣어볼게요. 이렇게 완전 라벤더 느낌이 갑자기 확 들게 이렇게 좀 해볼게요. 이런 느낌으로 그때도 블러셔를 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또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게 애교살인데 얘는 컬러그램 거예요. 애교살 메이커. 눈 밑에 꽤나 진하게 그려야 되거든요. 여기를 꽤나 진하게 애교살에 진짜 필러로 넣는다고 생각하고 컨실러로 이렇게 좀 진하게 그려 넣어둬야 돼요. 그리고 뒤에 있는 펜슬로 이 앞쪽 부분에만 이 모양을 조금 잡아줘요. 약하게 이 가이드만 조금 잡아주는 편이에요. 뒤에 좀 끊어진 여기까지만. 이게 정샘물에서 나온 약간 코렉터거든요. 이거 너무 더러운데 얘를 좀 덜어가지고 손등에 다크서클을 먼저 가립니다. 핑크톤이에요. 근데 이게 단종이 돼가지고 지금은 구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런 비슷한 제품을 시중에서 본 분이 계시다면은 댓글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저 제품을 거의 다 써가거든요. 근데 저는 저걸 다 쓰면 이제 다크서클을 못 가립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얘를 이 브러쉬에다가 묻혀서 이 애교살 밑으로 떨어지는 다크서클은 다 가려요. 이렇게 해서 다크서클 없이 진짜 애교살만 딱 있는 하면서 이 그림자도 애교살 그림자도 약간 연하게 가려줘요. 릴리바이레드의 팔레트예요. 여기서 세 번째 컬러 써도 될 것 같아요. 얘를 묻혀서 처음에는 컨실러가 있기 때문에 두들겨서 먼저 이 양을 픽스를 시켜주는 거예요. 픽스를 시켜줘서 컨실러를 굳히고 쑥 문질러줘요. 문질러주면 밑에 이 애교살이 고정이 됩니다. 저는 위쪽보다 밑에를 먼저 잡아주는 편이에요. 그래야 뭔가 위에 섀도우를 좀 덜 해도 이 뽀용뽀용한 느낌을 좀 잡을 수 있다고 해야 되나?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음영 컬러를 이용해서 눈 위로 바로 들어갑니다. 위는 대충 그냥 음영이 잡힐 정도로만 잡아줍니다. 눈을 뜬 상태로 가로로 이렇게 영역을 넓혀갑니다. 이렇게
요런 진한 컬러를 연한 이런 뭐라 그래 뾰족한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어떻게 찍지? 마카롱 프레이라고 하는 아멜리 겁니다. 얘를 눈썹에서 떨어지는 부분을 좀 잡아주고 여기를 좀 잡아주고 중간은 좀 보통 생략하는 편이고 여기를 좀 잡아주고 여기 밑에를 잡아줘서 코가 좀 짧아 보일 수 있게 좀 요렇게 감싸주는 편입니다. 그리고 이 글리터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 요것들 요런 애들을 쓸 때도 있었고 진짜 약간 번쩍번쩍한 요런 애들은 뭐였었냐면 루나 걸 썼습니다. 이 두 가지를 썼었는데 하나는 페어리 퍼플이랑 하나는 라벤더 플래시라고 하는 앤데 약간 수분기가 있는 얘가 페어리 퍼플이고 약간 라벤더 플래시라고 하는 컬러예요. 라벤더 플래시가 좀 젖어있는 요런 애여가지고 라벤더 플래시를 아마 그때 약간 떠가지고 눈 밑에만 콩콩콩 박았던 것 같은데 그때는 뾰족한 요런 걸 이용해가지고 발랐는데 오늘은 그런 브러쉬가 눈에 안 보이니까 면봉 뾰족한 걸로 좀 바를게요. 약간 요런 느낌으로 좀 발랐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굵은 펄 입자가 있어가지고 좀 빛이 좀 반사될 때 반짝반짝하라는 느낌으로 좀 발랐던 것 같아요. 이제 입술을 좀 발라볼게요. 이거를 바른 뒤에는 사실 물티슈로 닦아내는 게 최고입니다. 물티슈로 각질이랑 같이 좀 밀어내듯이 닦아주세요. 아까 썼던 스푼 톡스로 입술 외곽을 정리해주시고 컬러감을 살짝 죽여주세요. 남의 집에서는 사실 입술을 데이지크 요거 하나만 발랐어요. 요거 하나만 바르고 주로 립밤을 계속 발랐었거든요. 근데 요거보다 제 취향인 거를 이미 찾아버렸어요. 요즘에 더 잘 바르고 다니는 거는 요렇게 두 가지거든요. 먼저 컬러그램에서 나오는 립 펜슬인데 2번 컬러예요. 얘로 입술 외곽만 먼저 좀 잡아줄게요. 입술 외곽을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조금 타고 들어옵니다. 그 멜티드 갈 때 사실 입술을 좀 이렇게 하고 갔었거든요. 그때 입술 정보를 물어보는 게 진짜 많았어가지고 이거를 조금 손가락으로 펴서 이렇게 안들어줍니다. 그리고 안쪽에 얘를 발라줄 거예요. 얘가 진짜 예쁘거든요. 근데 제가 멜티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거기에 두고 와서 며칠 동안 못 발랐어요. 얘가 없어서 힘들었습니다. 이렇게 컬러를 안짝에 이즈를 좀 덮어를 해줍니다. 그리고 얘를 손가락으로 바깥쪽으로만 톡톡톡톡톡톡톡 쳐서 블렌딩을 좀 해줍니다. 데이지크 같은 경우는 약간 수분광
이런 느낌이라면 이 헐리카홀리카에서 나온 하트에는 약간 오일광이 도는 약간 립글로스를 바른 것 같은 이런 느낌이거든요. 이게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. 립글로스를 바른 것처럼 약간 좀 찐득한 이게 너무 예뻐요. 좀 수분광 느낌으로 만족이 좀 안 됐던 분들은 이거 써보시면은 만족하실 것 같아요. 이렇게 옷을 좀 갈아입고 와봤습니다. 둘째 날에 입었던 옷을 좀 입어봤습니다. 어떤가요? 저는 옷 입어보니까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기도 하고 남의 연애 때의 성호입니다. 그때는 머리를 좀 갈라서 썼었지만 오늘은 머리를 내려서 좀 파마 느낌으로 좀 삐쭉빼쭉한 약간 폭탄 맞은 것 같은 느낌으로 좀 스타일링을 좀 해봤어요. 여러분들 자주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래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안녕. 다음에 또 영상 올릴게요. 빠른 시일 내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